나는 오늘 멀쩡히 살아있는 장모님을 카톡으로 한번 죽였다. 그것도 우리 아내 친구들 단체방에다 장모님 부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 44, 이름은 정우라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 딸 하나 키우는 가장, 그리고 장모님께는 아직도 너 소리 듣는 영원한 초짜 사위다. 일이 터진 건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아내는 미용실에 파마하러 나갔고 딸아이는 독서실에 가 있다며 집을 나선 뒤였다. 나는 소파에 누워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다가 문득 카톡 알림 소리를 들었다. 띵동. 화면에는 아내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여보, 나 오늘 미용실에서 저녁 늦게 끝날 것 같아. 엄마 생신상 준비 좀 도와줘. 알지? 단체방에 공지도 좀 올려주고. 우리 엄마 요즘 기운 없어서 생일이라도 좀 챙김 받으셔야 해. 장모님은 70이 넘었다. 요즘 들어 허리 통증과 당뇨로 고생하시고 병원만 가면 주사와 약봉지 한가득 안고 오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 장모님을 위해 이번 생일은 조금 크게 챙겨드리자며 아내는 일주일 전부터 친구들, 친척들과 단체방을 만들어 떠들썩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알았어. 내가 단체방에 공지할게. 나는 대충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아내 휴대폰을 떠올렸다. 아내는 내게 비상용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만큼 믿어줬다. 혹시 나 사고라도 나면 엄마한테 연락해야 하잖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던 게 생각났다. 그 신뢰를 나는 오늘 산산이 깨뜨릴 뻔했다. 아내 방에 가보니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이 충전기에 꽂혀 있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눌러 화면을 켰다. 카톡을 열자 아내 친구들과의 단체방이 여러 개 떠 있었다. 수진앤드, 혜진앤드, 민경, 여고, 동창, 시아가씨들 모임, 엄마 친구들, 그리고 오늘 생일 준비를 위한 단체방, 엄마 73번째 생일 파티 준비. 나는 마지막 방을 누르려다 습관처럼 맨 위에 떠있던 단체방을 눌렀다. 바로 수진앤드, 혜진앤드, 민경, 여고, 동창 방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생일 준비방인 줄 알았다. 화면에는 이런 대화가 이어져 있었다. 야, 미영 엄마 생신 언제야? 고지라면서. 우리 뭐라도 해드리자. 응, 요즘 많이 우울해하시잖아. 나도 그 집에 얹혀 산 입장에서 마음이 괜히 그러네. 나는 별 생각 없이 웃었다. 아, 얘네도 장모님 걱정하는구나. 나는 그 단체방이 생일 준비방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대답을 쓰기 시작했다. 문제는 내가 미리 써두었던 부고 문자였다. 몇 달 전 회사 선배 장례식 때 상주 누구, 발인 언제 장례식장. 어디 이런 형식의 문자를 써서 여기저기 보내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틀리면 큰일 난다고 해서 나는 메모장에 기본 양식을 저장해둔다고 삽질을 했었다. 향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익숙한 문장들. 부고 문자 보냈던 양식에서 생일 축하 문자로 변형시켜서 장모님 생일 공지에 써먹어 보려고 했다. 엄마 생신 공지 문구를 좀 멋지게 써줘. 아내가 며칠 전 내게 그렇게 부탁한 게 떠올랐다. 나는 메모장에서 그 부고 문장을 꺼내 몇 줄 고쳤다. 님의 73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들과 조촐한 자리를 가지려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함께 해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고치려던 원래 계획이었다. 그런데 손가락이 잘못 움직였다. 메모장을 복사하려다 예전에 쓰다 만 부고 문구가 먼저 붙여넣기 되었다. 김순자 여사 양년 73세의 부고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그 첫 줄을 보고 피식 웃었다. 이거 장모님 이름만 넣으면 딱인데. 순간 무심코 장난기가 발동했다. 예전에 장모님이 한 말이 떠올랐다. 나는 죽어도 내 장례식장에 사람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만 치르면 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 있었다. 이걸 생신 공지로 깜짝 반전처럼 써볼까? 부고처럼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사실은 생일입니다. 라고. 머릿속에서 기획자가 된 나는 괜히 혼자 신이 났다. 김순자 여사 양년 73세의 부고를 알려드립니다. 이 문장을 처음 줄에 쓰고 그 아래에 이렇게 이어붙였다. 라는 말로 놀래켜드리고 싶을 만큼 올해 저희 장모님은 많이 지치고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신에는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축하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월 1저녁 7시 동식당에서 조촐하게 식사 자리를 가지려 합니다. 오셔서 축하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 눈에는 나쁘지 않은 문장이었다. 처음엔 심장 철렁하다가 뒤에 가면 아, 생일이구나 하고 웃게 되는. 나는 혼자 흐뭇해하며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위쪽 방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수진앤드, 혜진앤드, 민경, 여고, 동창. 내가 늦게 반응했다. 여고, 동창? 나는 즉시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눌렀다.
하지만 이미 그 안에 있던 3명에게 일금삼이 떠 있었다. 3초도 안 돼 도착한 답장. 뭐야 이게? 어머님 돌아가셨어? 야, 너 왜 우리한테 먼저 말해? 미영아, 괜찮아? 지금 어디야? 그제야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멀쩡히 살아있는 장모님을 카톡으로 한번 죽여버린 것이다. 게다가 대상은 아내 친구들.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을 넘었고 해명하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다. 침대 위에 던져져 있던 내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뭐야? 아내였다. 전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귀가 먹먹해질 만큼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 지금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내 친구들한테 문자 돌린 거야?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해? 그게 나는 횡설수설했다. 당신이 생일 공지 좀 써달라고 해서 부고처럼 시작하는 거였는데 방을 잘못 눌렀어. 나중에 바로 이어서 사실은 생일입니다 라고 보낼라 그랬어. 진짜야.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래? 우리 엄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문자 보내는 게 말이 돼? 아내의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다. 아니, 내가 지금 미용실에서 염색약 바르고 앉아 있는데 친구들한테 전화가 쏟아져. 야, 니네 엄마 돌아가신 거야? 지금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이게 뭔 개망신이냐고.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안해. 진짜 내 잘못이야. 내가 방을 헷갈려서 장모님께는 아직 말 안 했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엄마한테 이미 연락 왔어. 아내는 낮게 말했다. 지금 엄마 울고 계셔. 미영아, 내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냐고. 당신이 얼마나 상처 줬는지 알기나 해?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 나중에 얘기해. 통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아내 친구들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다. 야, 너 지금 장례 준비 중이야? 무슨 소리야? 알려줘야 가지. 혹시 쇼크 받아서 전화 못 받는 거야?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변명할 여지도 농담이라고 웃어넘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잠시 후 장모님에게서도 카톡이 왔다. 정우야, 나 죽었니?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실망과 서운함, 상처가 그대로 묻어났다. 나는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생일 공지 문자를 좀 색다르게 써보려다가 방을 잘못 눌렀어요. 어머니 놀라시라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 나 말고 누굴 놀라게 하려고 그랬니? 장모님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죽이는 농담이 그렇게 재밌니? 내 장모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니? 아닙니다, 어머니.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너 좀 보자.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한동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내, 와서 보자는 장모님.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 눈을 먼저 마주쳐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저녁 무렵 장모님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자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진짜 부고 문자를 보내고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죄인의 심정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목욕 가운에 앞치마를 두른 장모님이 서 있었다. 얼굴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희미한 부은 자국이 보였다. 들어와라. 상주되었다며? 장모님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어딘가 허탈한 웃음도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가운데 낯익은 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음식도 제사상도 아니었다. 흰 종이 한 장이 사진 액자처럼 세워져 있었다. 김순자 여사 양년 73세의 부고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썼던 그 문장이 장모님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장모님의 자필이 이어지고 있었다. 삼가 내 명복을 내가 빕니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어머니, 이건 장모님이 나를 돌아봤다. 어때? 네가 쓴 문장 보고 나도 한번 써봤다. 괜찮니? 요즘 유행하는 사전 부고장이라더라. 사전 부고장이요? 응.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미리 자기 부고를 써보는 사람들이 있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라도 한 번은 자기 인생을 정리해보고 싶어서. 나도 가끔 상상은 했었다. 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누가 나를 기억해줄까. 그런데 오늘 내 사위가 내 부고 문자를 사람들한테 먼저 뿌려버렸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장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은 말이다, 정우야.
너 원망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 아, 내가 진짜 죽어도 온 동네가 그 소식을 듣긴 하겠구나. 그게 좀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웃기더라.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요. 그냥 생일 공지 좀 특별하게 써보려다가 그 특별한 생일 공지라는 게 나를 한 번 죽이는 거였냐? 장모님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너 한 번은 생각 안 해봤냐? 나처럼 늙은 사람은 죽음 얘기 한 번 나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걸. 나는 그제야 제대로 장모님 눈을 마주 보았다. 평소 잔소리 많고 세상 불만 많은 사람처럼만 보이던 그 얼굴에 오늘따라 깊은 주름과 지친 기색이 더 또렷이 보였다.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가볍게만 생각했어요. 죽음도 나이 드는 것도요. 그냥 웃자고 던지는 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에겐 진짜 칼날처럼 들렸겠죠. 장모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밥은 먹고 왔니? 나는 멍해진 채 대답했다. 아니요. 그럼 앉아. 밥부터 먹자. 배가 불러야 사람 말이 귀에 들어온다. 이상했다. 그렇게 화를 냈는데 밥은 챙겨 먹이고 나무라겠다는 이 마음. 그게 장모님의 방식일까? 식탁에는 미역국과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다. 생일상이라기엔 너무 평범했지만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차린 밥상이라는 건 느껴졌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다. 어느 순간 장모님이 입을 열었다. 사실 말이다, 정우야. 네가 보낸 문장 처음 보고 나는 내 심장이 진짜 멈추는 줄 알았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내 딸애한테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요? 응. 너희 모르게 혼자 병원 다녀오고 혼자 주사 맞고 밤마다 허리 아파서 구부정하게 뒤척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나. 이렇게 남 눈치 보며 살 바엔 그냥 조용히 가버리는 게 낫겠다. 너희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내 문자를 보고 잠깐 착각했다. 아, 내가 진짜 죽었구나. 그 생각 드니까 이상하게도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 내 딸이더라.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학교 앞에서 손 흔들며 뛰어오던 초등학교 때 얼굴, 중학교 졸업식 때 교복 입고 울던 얼굴, 그리고 요즘 피곤하다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방에 들어가는 고등학생 얼굴까지 그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죽고 싶단 말 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내 장난이 누군가의 마음속 깊은 어두운 구석을 건드려 버린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다. 그래, 아직은 안 죽어도 되겠다. 내 손녀 대학 가는 것까진 보고 가야지. 정우랑 미영이 싸우는 것도 더 보고 그 뒤에 화해하는 것도 더 보고. 그제야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더라. 장모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를 빤히 바라봤다. 그러니까 내 잘못은 분명히 크지만 덕분에 나도 한번 내 죽음이랑 제대로 마주 보고 왔다.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 어머니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앞으로 내 이름으로 장난치는 거, 특히 죽음 가지고 놀리는 거, 단 한 번만 더 하면 그땐 진짜 너 먼저 보낸다. 장모님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장모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뭐예요? 네가 쓴 부고 양식 내가 조금 수정해봤다. 나중에 진짜 필요해질 때 그때 쓰자.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순자 73 먹도록 딸과 사위, 손녀에게 밥을 지어 먹이며 떠들썩하게 살다 가족들에게 귀찮고 성가신 존재가 아닌 웃음과 잔소리와 김치 냄새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남기고 언젠가 조용히 떠날 예정. 나는 그 문장을 읽다가 끝부분에서 웃음이 터졌다. 어머니, 언젠가 예정이 뭐예요? 네가 오늘 보내준 덕분에 내 예정일을 너무 앞당겨 상상할 뻔해서 그렇지. 진짜 예정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냥 언젠가라고 써둔 거야.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아내였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나왔어. 아내는 거실에 들어오며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표정을 굳혔다. 나는 일어나 머쓱하게 인사를 했다. 미영아, 너도 앉아라. 장모님이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좋은 날이야. 내 남편이 내 엄마를 한 번 죽였다 살려놓은 날이다. 엄마. 아내가 울컥했다. 엄마는 어떻게 그게 농담이 나와? 나는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 둘 다 한번 제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지. 그게 얼마나 기적이냐. 장모님은 딸아이 손을 잡으며 웃었다. 너희 둘 싸우고 싶으면 내일 싸워라. 오늘은 생일 전야제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날이잖아.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내 쪽을 흘끗 봤다. 아직 용서는 안 했다는 눈빛이었지만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라는 게 느껴졌다. 여보,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글 좀 멋있게 써보려다가 당신 글은 멋있게 쓸 줄 몰라도 사람 심장은 아주 요란하게 흔드는 재주가 있더라. 아내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일단 오늘은 엄마 생신 준비나 잘 도와. 내가 나중에 정산할 거니까.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케이크 하나에 초를 꽂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다. 장모님은 촛불을 끄기 전에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생각해보니까 말이다. 오늘 정우가 보낸 문자는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말해준 것 같기도 하더라. 어머니, 나중에 부고장에 이름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더 사랑할게요 라고. 물론 표현이 아주 잘못된 거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그 말이 나 자신이 왜 그런 멍청한 문자를 썼는지에 대한 가장 솔직한 해석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는 길 아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농담 칠 거면 꼭 나한테 검열 받고 해. 알았지? 응, 알았어. 그리고 아내가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내 옆구리를 슬쩍 찔렀다. 고마워. 뭐가? 엄마가 오늘 웃으면서 자기 죽음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 맨날 나 죽어야지 이 말만 하던 사람이 오늘은 언젠가 예정이라며 웃더라. 당신 덕분인지 당신 탓인지 아직 헷갈리긴 하지만 나는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풀어지는 걸 느꼈다. 멀쩡히 살아있는 장모님 보고 문자를 아내 친구들에게 보낸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위. 하지만 그 사건 덕에 우리는 한번 제대로 장모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장모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난 짐이다라는 문장을 살짝 지워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요즘도 가끔 아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 장난스럽게 묻는다. 형부, 오늘은 또 누구 보고 보내실 거예요? 나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한다. 이제 그런 일 없다니까요. 부고는 나중에 장모님이 직접 쓰실 거예요. 나는 그 대신 생일 문자나 열심히 쓸 거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다짐한다. 장모님, 부고장은 나중에 정말 필요한 날까지 절대 꺼내지 맙시다. 그 대신 생일 문자만 오래오래 계속 보내게 해주세요. 어쩌면 그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미리 부고를 보낸 죄로 내가 평생 갚아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다. 이번 사연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었어요. 그래도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분들이 막상 같은 일을 당한다면 심리적 충격은 제법 클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